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이것을 개인이 어떤 개인적인 성향, 직무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의의를 보면은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통제 가능성에 의존한다. 사실은 그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그 개인이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냐에 따르면은 주관적 해석이 긍정적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내가 그러한 스트레스를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덜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이런 통제 가능성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여부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그리고 플러스 통제 가능성에 의존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스트레스 여부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 플러스 통제 가능성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자신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관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의 방향을 보면은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개인차로서의 스트레스가 있죠. 이런 반응적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생물학적, 또 생리학적, 정서적 또는 행동적 향상성의 분기로 정의된다. 이 향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본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향상성인데, 이런 향상성이 분기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겠죠. 그런 그 행동적 향상성의 분기로 정의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셀리의 일반적인 증후군은 이제 대표적인 건데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과의 특성과는 그 무관하게 발생하며 객관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자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차로서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어떤 환경적 자극 요건과 개인별 특징적 반응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를 하죠. 즉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직무 스트레스인데,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개인을 위협하는 직무 환경이 있겠죠. 직무 환경이나 그러한 직무 환경의 특성이나 또는 뭐 특정한 직무와 관련된 이런 어떤 부정적인 환경 요인, 그리고 위협적인 직무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개인의 능력과 이런 직무 구조와의 불일치 등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직무 스트레스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능력과 직무 구조의 불일치. 자, 직무 성과와 스트레스.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성과와 이제 스트레스의 관계죠. 그래서 역유자형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흥분이나 욕구, 긴장이 증대되면 어느 수준까지는 과제 수행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비조직화 및 수행 감손이 증가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처음에 스트레스가 낮을 때 성과는 좀 낮죠. 스트레스가 적정한 긴장감과 경제의식이 있으면은 직무 성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다시 또 낮아지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간 노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성과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전부 다 직무 성과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죠. 적절한 스트레스는 직무 성과 수준을 높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건강이나 작업 능률은 그만큼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적당하면 건강도 최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작업 능률도 최대가 된다는 가설이다. 자, 스트레스의 어떤 기능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그냥 스트레스의 양면성이 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해서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또 건설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다. 자, 유형으로 보면은 이제 유스트레스. 이것은 스트레스의 반응이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죠. 유스트레스는. 그래서 개인과 조직의 복리와 관련된 성장성, 또 적응성, 높은 성과 수준과 관련이 높다. 또 디스트레스는 반대로 스트레스 반응이 건강하지 못하고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 스트레스 받은 질병이 걸리죠. 질병, 노쇠, 이런 사망과 관련된 심장병, 또 높은 결근율과 같은 개인적, 조직적, 역기능적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스트레스 효과는 그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생활사의 전체적인 효과이며, 그것이 적응 반응이라는 욕구를 강화시킬 수 있다. 또 홈스와 레이는 여러 가지 생활사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이 생활 변화 단위로 스트레스 효과를 분석한 바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줄 것은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걸 유스트레트, 디스트레트라고 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3단계. 일단 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계, 저항, 탈진. 경고 단계, 이것은 경고 단계라고 합니다. 경고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 탈진, 소진 단계. 그래서 일단 이것은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GAS라고 하죠. GAS. 자, 경고 단계에는 일단 초기 긴급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막 열이 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근육통을 온다든지 관절통이 온다든지 단맛이 없다든지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경고 단계에 해당되고, 이럴 때는 가장 우리가 초기니까 직업 상담 심리에서 배운 이런 합리화,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든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같은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저항기에는 이제 신체가 연장된 스트레스에 계속해서 반응해야 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한 경고에서 온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반응을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병균의 저항력이 이제 좀 약화되고 의궤양, 고혈압 증세와 같은 적응 질환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직된 방어 기제나 기타의 대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만성적인 불안증이 있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은 보통 이 심리적 스트레스의 두 번째 단계인 것이죠. 막 불안하고 또 신경질적인 사람이죠. 신경질적으로 부리는 사람. 그러다가 이제는 소진 단계죠.
스트레스가 계속 연장되면 이제 도달된 단계가 소진 단계면 탈진하는 것이죠. 그럴 때 뭐 환각도 보이고 망상증 보이고 그리고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어떤 그러한 이상한 행동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정신병자에게 나타나는 이런 무감각한 상태, 일종의 이제 심리적 죽음으로 티행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경고 반응이 올 때 경고 단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한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은 너무 과잉을 부담을 준다든지,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나 욕구로 인해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다. 사실 과잉 부담 주면 안 돼요. 제 친한 친구도 대학교 4학년 때 자살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집에서 혼자 대학을 다니고 또 가정에서 너무 기대를 하니까 굉장히 과잉 부담을 준 것이죠. 근데 취업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겹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참 안타깝죠. 아무리 나에게 과잉 부담이 오더라도 자신이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주관적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고 하면 이거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잉 부담. 두 번째는 좌절인 것이죠. 좌절. 원하는 목표가 지연되거나 차단될 때 요즘 같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뭘 할래도 못하는 좌절적인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좌절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지연인 것이죠. 지연되는 거. 신호등 대기. 이거 막 어떤 땐 길으면 짜증나죠. 운전할 때도 그렇고. 공동버스, 공동전화 박스에서 순서 대기. 막 길 때 짜증나죠. 은행에서 막 순서가 길 때 짜증납니다. 이런 환경이 도시화될수록 좌절 경험은 더욱 증가한다. 이럴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야 되겠죠. 사회적 장애물, 지금 환경적 장애물, 코로나라는 것이 또 이것도 우리가 뭔가를 좌절을 겪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의 특성, 능력이 부족한다든지 죄의식, 인종, 성별 등, 또 상대적인 결핍,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또 이런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의 좌절, 좌절의 결과, 가끔 분노와 공격 행위를 초래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좌절에 대한 발생 원인이 되겠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갈등인데, 요 갈등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접근 그러면 긍정적인 갈등이라고 하시면 되고, 회피 그럼 부정적인 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접근 긍정적, 회피 부정적. 접근 긍정이니까 두 개의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둘 다 바람직한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하자. 회피. 이것은 이런 경우는 오지 않아야 되겠죠. 두 개의 바람직하지 못한 것 중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경우, 낙제하지 않으려면은 싫은 공부를 해야 된다. 학점을 받으려고 하면 재미없는 온라인 교육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쵸? 그리고 접근 회피. 이것은 긍정 부정인 것이죠. 스카이 다이빙을 하고 싶은 마음과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지방 근무를 가자니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고 지방 근무를 가지 않으니 가면은 승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죠. 자, 지방 근무를 가느냐, 지방 근무를 하느냐, 지방 근무를 가면 승진을 할 수 있고 지방 근무를 안 하면 승진할 수 없는 거. 이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C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갈등의 종류가 나온다고 하면 요 접근 회피 갈등에서 나올 겁니다. 이중 접근 회피 갈등. 이거는 접근 회피가 이중으로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선택이 모두 장점으로 내포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친구하고 술을 먹는데 일찍 집에 가자니 친구들이 걸리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하자니 집에 있는 아내가 걸리고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생활의 변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중에 하나죠. 평소 익숙했던 생활 양식, 생활 환경이 바뀔 때 경험하는 정서 상태고 탈피성 스트레스. 뭐 원하는 만큼의 자극이 없을 경우. 또 압력 및 압박감. 수행을 압력을 넣어서 수행을 해라든지 아니면 동조를 압력, 너 동조해라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된다. 자, 요거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갈등에서는 접근 회피 갈등만 보시면 됩니다. 자, 조직 내적 직무와 스트레스의 제 요인. 첫 번째는 역할 요구입니다. 역할 요구에는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이 있죠. 이 역할 모호성 아주 굉장히 직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를 대기 발령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도 역할 모호성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도 사장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대기 발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내 승질에 못 이겨서 그만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업 요구, 직업의 유형, 경력 개발, 뭐 관리직 직무, 정형적 직무, 작업 과부하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업 요구고, 그 다음에 물리적 요구, 뭐 소음, 열기 및 냉기, 습도, 조명, 기계적 진동, 또 개인 간 요구, 불일치 및 부조화 상태가 있죠. 그리고 사회적인 조밀도, 성과 평가, 직무의 불안전성, 환경에 예속된 행동, 뭐 연마적 퍼스널리티, 리더십 스타일, 집단 압력. 예, 여기서 우리가 알아줄 것은 이런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역할 갈등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요 네 가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볼 것은 그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도 직무 관련 이런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데 굉장히 지루한다든지 이런 날 이런 것들 과제가 굉장히 지루하면은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의 제 요인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위험한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루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루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할 요구, 역할 갈등이겠죠. 자, 네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내 역할 갈등. 밑에 이제 A번부터 하겠습니다. 송신자 내 갈등. 그러면은 이것은
자기 마음의 어떤 송신자 의 갈등인 것이죠. 이것은 둘 이상 송신을 해야 되니까 둘 이상의 서로 모순되는 기대를 할 때 생기는 겁니다. 둘 이상의 서로 모순된 기대를 할 때 송신자 내의 갈등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 처리 빨리 해. 그런데 꼼꼼하게 하라. 뭐 이런 것이죠. 서로 두 개 이상의 모순된 기대를 할 때가 송신자 내 갈등이고, 송신자 간 갈등은 서로 상반되는 역할 기대를 전달할 때죠. 송신자 간이니까 두 명이죠. 상사와 부하의 요구가 다를 때, 상사는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부하는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럼 상사와 부하의 요구가 다를 때 중간에서 중간 관리자가 겪는 그런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신자 간 갈등 우리가 밑줄 치고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직장 다닐 때 저희 부장은 뭐 이렇게 왜 총무직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선물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구스티켓 같은 거 특히. 근데 그것을 전부 부장은 하나도 주지 말라는 거, 내 밑에 직원들한테. 그거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일부 챙겨주고 뭐 그냥 비서실에다 다 넘기는 겁니다. 잘 보이려고. 나는 그러면 내 밑에 애들은 뭡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밑에 애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하나씩 먼저 지급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혼난 적 있지만 난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저는 송신자 간 갈등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간 역할 갈등. 자, 이 개인 간 역할 갈등은 직업과 직업 이외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업과 직업 이외.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만 집에서는 빨리 오라 그래. 이런 거죠. 그리고 개인 내 역할 갈등은 개인 내 혼자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내 가치관과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우유에 멜라민을 넣으라고 회사에서는 지시를 하는데 멜라민이 몸에 안 좋으니까 나 자신은 멜라민을 놓고 싶지 않아. 가치관이. 이럴 때 발생되는 것이 개인 내 역할 갈등인 것이죠. 니콜슨과 고은은 이런 작업 환경이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은 이러한 구조적인 변수에서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 구조적인 변수. 그리고 비공식 비구조적 조직은 인간관계에서 역할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의 어떤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역할 모호성,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기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죠. 역할 모호성. 그리고 이 역할 모호성은 역할 갈등보다 더 직무 만족과 이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역할 모호성. 직무를 잘 안 주는 거예요. 권한 책임 등을 자체 없애버리는 것이죠. 불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삼성에서도 가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구조조정할 때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때 못 버티면은 나가는 거고, 버티면 또 다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사촌 조카 동생도 버텨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업 요구. 과업을 많이 요구를 할 때 발생되는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과업 요구에는 어떤 직업의 유형이 있고 또 경력 개발, 단계별 스트레스가 있다. 이것은 그냥 과업 요구가 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이런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업 요구에 우리가 직업의 유형과 경력 단계별 스트레스, 관리적 직무, 정형적 직무, 작업 과부하, 직무의 불안전성, 성과 평가, 경계에 걸치는 활동,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물리적 소음, 물리적인 소음, 뭐 작업 환경이 굉장히 소음이 크다든지 뭐 열기 및 냉기, 습도, 조명, 기계적 진동 이런 것들이 걸리고,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어떤 요구, 지위가 불일치한다든지 사회적 밀도, 연마적인 인성, 뭐 리더십 스타일, 집단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니까 우리가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 그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요거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 제요인, 첫 번째 과제 특성, 이게 지루함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역할 갈등, 네 가지 역할 갈등, 세 번째는 역할 모호성, 네 번째는 역할 과다, 역할이 너무 많거나 또 역할 과소, 역할이 너무 작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의 조직 문화의 풍토, 이 6가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 첫 번째 과제 특성, 역할 갈등 4가지, 역할 모호성, 역할 과다, 역할 과소, 그리고 조직 문화의 풍토.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